네, 안녕하세요. 주말 새 또 이제 도이치뱅크 이슈가 좀 불거졌습니다. 제가 그 지난번 영상에서 처음에 CS 이슈 말할 때 이게 수습이 안 되면 그 다음 타자는 이제 도이치뱅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, CS 건이 좀 마무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좀 이제 그런 뭐 CS 코코본드 상각되고 어쨌든 그런 은행권의 문제 같은 것들을 불안감이 이제 그 되면서 이제 급기야 이제 도이치까지 이제 불똥이 튄 것 같은데요. 뭐 이제 뭐 그런 뚜렷한 이유는 뭐 지금 뭐 별로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반응들이 나오고 있지만, 일단은 뭐 가장 그게 촉발이 된 거는 이제 이 은행이 이제 CDS 프리미엄이 이제 급등하면서 이게 뭔가 좀 안 좋은 조짐이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인지를 하게 된 겁니다. 뭐 CDS 프리미엄은 쉽게 말하면 이 은행에 대해서 지급 보증할 때 어느 정도 수수료를 내야 되냐는 그런 거로 신용도를 이제 측정하는 하나의 지표라고 보시면 되고, 이게 숫자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안 좋은 겁니다. 근데 그게 이제 급등하면서 결국에는 이런 거죠. 이제 그쪽 투자은행 그 글로벌 투자은행 업계에서 CS 문제도 나오고 하지만 그 다음에 가장 취약한 애가 어딜까? 그때 도이치를 찍은 겁니다. 찍은 거고, 거기에서 어느 정도 좀 위험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CDS 프리미엄이 이제 급등하고 이제 금요일 날 주가가 많이 빠지는 이제 그런 현상을 결과를 낳게 된 겁니다. 그래서 이게 뭐 이제 그런 좀 시간이 지는데 이제 독일 당국에서는 뭐 문제 없다, 뭐 당연히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, 뭐 그렇게 진행이 될 건데, 일단 이게 어떻게 될까요? 근데 도이치은행이 정말 CS처럼 그렇게 문제가 될까, 아니면 잘 넘길 수 있을까? 가능성은 지금 뭐 둘 다 열려 있다고 봐야겠죠. 그런데 이제 근데 이제 뭐 그 잘 풀리기를 바랍니다. 근데 일단은 이렇게 한번 표면화가 되면, 특히나 이제 지금처럼 심리가 취약한 상황에서 일단 이슈화가 되면 빨리 만회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. 좀 계속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슈들은 좀 진행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이게 이제 이런 거죠. 그 지금 뭐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이나 이제 일반 그 은행들, 이제 상업용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금, 뱅크런 예금주들이 이제 예금을 계속 인출하는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, 이 도이치는 이제 투자은행 성격이 강하니까, 물론 강하니까 이제 그런 기관 투자자 간에 서로 거래하는 그런 한도나 이제 자금을 주고받는 그 신뢰가 되게 중요한데, 일단 그 자기네들을 이제 피어 그룹에서 일단 찍힌 상황이 됐고요. 그렇게 되면은 이제, 근데 이제 왜 이쪽 이제 그쪽 업계 커뮤니티에서 얘를 왜 이렇게 찍었냐,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16년에 도이치은행은 또 코코본드 이자 미지급 관련한 이슈가 한번 있었죠. 해프닝이 있었죠. 그게 이제, 그리고 그 이후에 또 그걸 전후로 해서 조금 뭐 이 회사가 뭐 파생 상품 투자가 너무 이제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좀 크고 잠재적인 이제 위험성이 크다. 그다음에 최근에 나온 좀 얘기는 이제 상업용 부동산 쪽에 좀 부실도 있을 수 있다.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일단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얘네가 이제 동료 그룹에서 일단 약간은 따당하는 거에 첫 번째 찍힌 게 이제 문제가 좀 될 수 있는 거고, 그리고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이런 거죠. 그 일반 상업은행은 이제 뱅크런이 가장 큰 이제 위험 요소이지만, 이런 투자은행은 쉽게 말하면 이제 크레딧 라인이 거래 상대방한테 크레딧 라인이 끊기게 되는 게 이제 가장 치명적인 위험 요인인데, 쉽게 말해 라인런이라고 하죠. 뱅크런에 이제 비교해서 보자면 라인런, 크레딧 라인이 런 하게 되면은 뭐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. 일단 뭐 독일 정부라든가 ECB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디펜스 하는 것들이 이제 계속 좀 나올 거고요. 이제 진정이 안 되면은 우선 지금 뭐 사태의 추이는 일단 뭐 우선은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어떻게 뭐랄까 딱 단언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, 한 최근에 한 5년 정도의 주가 추이를 보면 좀 뭐 크레딧 스위스보다는 좀 맷집은 좀 있어 보이는 것 같기는 한데, 어쨌든 얘가 이제 그 2등으로 찍힌 거는 뭐 사실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
또 이번에 이제 서로 그 기관 투자자들 간에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그런 거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그 상황이 있잖아요.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거가 지금 이제 계속 그 풀리지 않고 있는 거죠. 예를 들어 볼까요? 그러면 CS도 사실 이번에 그 코코본드 상각이 됐잖아요. 그런데 고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그겁니다. 그러면은 그 상각 요건이 자본 비율이 7%를 이제 하회하게 되면 상각이 이제 자동으로 되는 그런 요건인데, 그러면 이게 얘네가 7%를 하회했냐? 그건 아니거든요. 작년 말 기준으로 보통주 자본 비율만 하더라도 14% 이상이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제 꼭 비율만 못 맞춰서가 아니고 경영상에 이제 긴급하게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고 인정이 되면 이제 감독 당국에서 그냥 선언을 해버리면 상각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. 그러면은 사실 뭐 그건 그렇다 치고, 그러면은 야,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본 비율이 그렇게 좋다고 했는 애들이 그럼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거야? 라는 그 의문을 갖게 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일 것 같고요. 특히나 이제 이제 개인들이 아닌 또 기관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더 불안할 수 있는 거죠. 그게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. 이제 독일이나 은행, 도이치은행이라든가 아니면 그쪽의 모든 은행 커뮤니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해야 되고, 이 BIS 결국은 또 그동안에 BIS 비율을 기초로 한 그 은행 자본 비율 규제가 얼마나 좀 그게 허점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그런 또 과정입니다. 그러니까 이 부분은 또 차후에 또 따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이건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.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단 도이치 이슈 일단 시작됐기 때문에 빨리는 안 끝난다. 앞으로 계속 지켜보자. 결론입니다. 이상입니다.